열의에 대하여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열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식탁을 대할 때의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식사 같은 것은 숫제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거기서 요만큼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을 먹어왔다. 그들은 주림이 하나의 광폭한 정열로 돌변할 만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서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나뿐인가 그들은 식사를 사회의 유행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하나의 인습적인 관례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식사를 가지고 투정을 부릴 생각은 그들에겐 추호도 없다. 왜냐하면 투정을 부림으로써 식사 이외의 다른 일에 대한 무료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 가운데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병자도 있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지시를 의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또 세상에는 만사를 쾌락주의로 처리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큰 희망을 걸고 식탁에 대하게 마련인데 막상 식사를 해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맛있게 요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식한이란 것이 있다. 그들은 비상한 탐욕을 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하고는 코를 골며 자버린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 한 가지 건강한 식욕을 가지고 식사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식욕껏 양껏 먹고 나면 미련 없이 식탁을 떠나버린다. 인생의 향연 앞에 자리하고 있는 갖가지 사람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가지각색 즐거운 일에 대하여 이와 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란 방금 마지막에 든 식사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식물에 대하여 가지는 열의는 그들이 인생에 대해 가지는 열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식사에 대해 열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바이런적인 불행의 희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는 일종의 금욕주의자에 불과하며 대식하는 일종의 탐닉가와 동류에 속한다. 미식가는 인생의 즐거움의 절반을 반미학적인 것으로 비난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따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식하는 별개라 하겠지만 이 모든 타입은 건강한 식욕의 소지자를 경멸하고 자신이 보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눈에는 제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인생이 온갖 흥미 깊은 조망이나 놀랄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까닭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환멸이란 높은 세계에서 그들이 경멸하는 아까 말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단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환멸이란 일종의 병에 불과한 것이다. 하긴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환멸은 그것이 발생하는 족족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혜의 하나의 고상한 형식으로는 족족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혜의 하나의 고상한 형식으로서 생각할 성질일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가령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과를 상정해보라. 어떤 점으로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보다 우수할 수 있는가? 딸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상적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쾌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더 즐거운 것이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셈이 된다.
열의를 잃어버린 사람. 옛날 어느 곳에 두 종류의 소세지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다. 그것은 도야지 고기를 가장 맛있는 소세지로 만들어내는 잘 만들어진 기계였다. 그리고 한쪽 기계는 도야지에 대한 그의 열의를 항상 지속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쉬지 않고 무수한 소세지를 계속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기계는 이렇게 말했다. 도야지 같은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도야지도 따를 수 없으리만큼 흥미롭고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계는 마침내 도야지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의 내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음식의 공급이 없어짐에 따라 이 기계는 할 일이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맛있는 소세지를 도야지 고기로 만들어냈던 그의 정묘한 기구는 그 길로 딱 멈추어지고 말았다. 그래 그 기계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계로서의 자신을 잃고 말았다. 제2의 소세지 제조기는 열의를 잃어버린 인간이다 비유할 수 있으며 최초의 기계는 언제까지고 열의를 잃는 일이 없이 활동하는 사람과 같다. 인간의 정신 또한 하나의 기묘한 기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에게 제공된 각양각색의 재료를 가장 놀랄만한 방법으로 결합해내는데 빈틈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계로부터 제공되는 재료가 중단되면 정신 또한 일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다만 소세지 제조기와 다른 점은 정신은 자기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점이다. 열의를 가진 사람. 열의의 형식은 무수하다. 샤르크 홈즈가 때마침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자를 주스려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술이 취해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그 모자의 주인일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갔다. 동시에 그 사람의 아내는 그전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리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생이란 우연한 일에서도 이토록 풍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인간에 있어서는 결코 지루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흥미를 끄는 갖가지 사물들을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하치하는 작은 새에도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자라고 있는 야채를, 또 어떤 사람은 그 고장의 지질에, 또 어떤 이는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농사일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만일 제군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면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도 흥미가 끌리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결 이 세계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같이 생활에 대해 열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한결 이득을 보는 수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불쾌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롭게 활용할 용도를 알고 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시실리 섬의 여러 마을 냄새를 맡으며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이때 내가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의 난파, 폭동, 화재, 지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종류의 불유쾌한 경험을 맛보고 싶어한다. 가령 지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진이란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이 이 새로운 문제로 말미암아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밸런스를 깨뜨리는 행동.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고대 사람들은 절도를 본질적인 덕의 하나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로만티시즘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바이런의 시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랐다. 비록 그 정열이 파괴적 내지 반사회적인 정지를 띠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을 낳는다는 강렬한 정열을 칭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점으로 볼 때 고대 사람들이 옳았던 것만은 명료하다. 좋은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활동과 활동 사이에 당연한 이치로 하나의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는 법이다. 즉 여러 활동 가운데 그 하나라도 다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식하는 먹는다는 바로 그 쾌락을 위하여 다른 모든 쾌락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전체적인 행복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황후 조세피는 옷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대식함이었다. 처음 동안은 그녀의 옷 뒤치다거리를 나폴레옹 자신이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점 잔소리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조세핀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절제란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 뒤 다시 마름집에서 계산서를 가지고 왔다. 조세핀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온갖 궁리를 해보았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나폴레옹이 한 까닭이다. 그녀는 한 가지 계책을 짜내었다. 그녀는 군수 대신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쟁 준비금 가운데서 그 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수 대신은 조세핀이 자기 목을 날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세핀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러시아를 잃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아닌 두셋의 서적이 한결같이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옷에 대한 정렬이 거기에 마음 놓고 탐닉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놓여있는 한 여성으로 하여 가서 안 될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있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들이 개개의 취미나 욕망은 생활 전반에 거친 테두리 속에 틀어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취미나 욕망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건강이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정 또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의 존경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어떤 정렬은 이러한 제한을 지키면서 이에 탐닉할 수 있는 성질을 띠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장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 그가 독신이며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수단이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장기에 대한 정렬을 굳이 억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처자를 가지고 있고 또 먹고 사는데 넉넉지 못할 때는 그는 그의 정렬을 비상한 결심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한때 생활이 무절제했던 청춘 시절 전장에 있어서의 용맹을 치하하는 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는 장기의 열중에 있었는데 훈장을 수여받는 장소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톨스토이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훈장을 받고 안 받고는 그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톨스토이가 아닌 다른 시시한 인간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우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망각을 희구하는 열의. 대체로 대식함과 건강한 식욕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약간의 깊은 심리적 상의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모든 욕망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의 욕망에 극단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의 뭔가의 갈등을, 즉 망령에서도 망치려 하는 갈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주광에 있어서는 이 사실이 한결 더 명백하다. 시간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전설 속의 어떤 중국인은 나는 마시기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마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야말로 탐닉적인 또 하나의 일면을 제시해주는 정열의 일면이라 하겠다. 거기서 구하려 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에 대한 탐닉 그것이 아니다. 망각 그것인 것이다. 아내를 여인 슬픔을 견디기 위하여 중국어를 독특한 파로우의 우인도 중국어를 독습한 파로우의 우인도 기실은 망각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망각을 유해로운 일에서 구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반대로 그의 지성과 지식을 진복케 하는 활동 속에서 구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현실 도피는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든가 도박에 넋을 빼앗긴다든가 또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 흥분 속의 망각을 구하려는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문명사회와 열애의 상실. 참된 의미로서 말할 때의 열의, 다시 말하면 망각을 구하기 위한 종류의 그것이 아닌 열의는 그것이 불행한 처지로 해서 파괴당하지 않는 이상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면의 일부가 되어 있다. 가령 어린이들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일체의 것에 흥미를 가진다. 그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경이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언제나 지식의 탐구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 물론 그 지식은 학자적인 지식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를 끄는 사물에 익숙해지기 위한 지식인 것이다. 동물은 한 몫의 구실을 하게 된 연후에도 그들이 건강한 그 열의를 계속 지니고 있다. 생소한 방에 들어온
고양이는 쥐냄새를 가려낼 찬스를 구석구석까지 검토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열의 상실은 대부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위에 불과한 자유를 제한당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야만인은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러 나간다. 그리고 사냥에 나감으로써 직접적인 충동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충동, 즉 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들의 경우는 충동이 직접 작용하고 있을 때라도 그 충동에 의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이 추상, 신념, 의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다. 그가 일을 하러 나갈 때 그는 별반 공복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방금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공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야만인의 경우는 집단적인 행동에 있어서 마저 자발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러나 근대의 적인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서는 수행해내기가 어렵다. 열차가 출발하려 할 때 야만인의 의기가 북소리와 춤으로 불러일으켜지듯이 기관사의 의지가 고양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동기는 간접적인 것이다. 그들은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충동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일 자체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보수에 대한 욕구뿐인 따름이다. 사회생활의 태반도 이와 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여자다움과 열의 상실. 청년 시대에 있어서는 문명인의 자유는 학교에서 제한당하고 성인 시절에 있어서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의 지속을 크게 곤란케 만든다. 왜냐하면 계속 제한을 받게 되면 피로와 권태를 쉽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문명사회란 인간의 자발적인 충동에 강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는 성립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발적인 충동은 사회적 협력에 있어서의 가장 단순한 형식을 초래할 뿐으로 근래의 경제 조직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협력의 형태를 자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열애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인간은 충분한 건강과 충분한 에너지를 항상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자의 경우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열의는 세간의 평판에 대한 그릇된 관념 때문에 몹시 무뎌져 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흥미를 가진다든가 또는 공공을 위하여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로 인정받아 왔다. 남성에게 흥미를 안 가지도록 배움과 동시에 여성들은 무슨 일에도 흥미를 안 가지는 것을 또는 그 어느 바른 행위를 제외하고 그 밖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흥미를 안 가지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생활에 대해서 상냥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든가 하는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열애에 반대되는 그 무언가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 되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몰입, 이것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을 그것도 그다지 교육을 받지 않는 여성의 특징이지만 이 몰입을 더욱 더 부채질하는 결과에 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들은 보통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일에도 흥미를 안 가진다는 것이 그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그녀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녀들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년 동안 여성에 관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도덕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실제 그녀들은 이 불법을 간파해내질 못했다. 그녀들은 압제에 짓눌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도리어 선이 된다. 관용은 도리어 불선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녀들은 사교 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주기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더더욱 정치에 있어서는 그녀들 자신들을 억압하는 법령을 사랑한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여성의 타입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자유로운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이다. 내 말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잿방을 구하러 다니는 많은 여성들을 찾아가 보라. 시골에서 가돌나온 여자들을 주의해보라. 그녀들이 이른바 여자다운 점. 여자답다는 것은 생활에 대한 모든 열의 상실이 하나의 중대한 요소가 되어 있지만은
여자다운 점에 의하여서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들이 정신과 감정의 그 결과 귀가 먹고 앞을 못 보는 병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남성의 장점과 여성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하등의 상이점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전통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상이점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남성에 있어서나 여성에 있어서나 열이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부족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 없는 비결, 그것이라 할 것이다.